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로켓 베타 유니버스 라디오 컨텐츠 아시죠? 차 타고 가면서 들을 만한 게 없나 싶은 분들을 위해, 또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또 저처럼 덕후인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컨텐츠고요. 이제 2024년에 출시될 카메라들 루머를 살펴보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루머를 한번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소니, 캐논이 정말 활발하게 개발하고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뭐 파나소닉의 L마운트 연합이라던가 니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루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니, 캐논에 비해서 이제 파나소닉이나 니콘이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그만큼 또 개발을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루머의 대부분은 소니와 캐논이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니는 영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기다리시고 있는 α7S4에 대한 루머가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출시는 아직 되지 않은 α9 마크 3가 이제 글로벌 셔터를 달고 나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글로벌 셔터가 왜 난리인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닫기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를 촬영하거나 하면은 이제 젤로 현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플리커 같은 게 생기는 게 문제였는데, 글로벌 셔터를 활용하면은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젤로 현상이라던가 플리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은 많습니다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 중에는 코모도가 글로벌 셔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셔터를 찍으면은 확실히 좋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막 물론 좋긴 하지만 막 난리 난 것처럼 또 막상 나오면은 체감이 되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글로벌 셔터를 달고 나오는 α9 마크 3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α7S4는 글로벌 셔터는 아니라고 합니다. 롤링 셔터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개선된 그런 뭐 센서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고요. 6K 120프레임 이 기본이고, 그리고 4K 120프레임도 촬영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6K 센서를 가지고 오버 샘플링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엄청 좋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의 루머고요. 그리고 이제 FX3와 α7S3가 이제 갓바디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듀얼 베이스 ISO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컨드 베이스가 12800이어 가지고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노이즈 없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α7S4의 루머는 12800을 넘어서 25600이 세컨드 ISO로 나온다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800도 쓰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1.2 렌즈라던가 1.4 렌즈 같이 밝은 단렌즈를 사용하면은 아쉬운 일이 거의 없고, 또 막 완전 암흑같이 어두운 데만 아니라면은 2.8 렌즈 뭐 2470 GM2라던가 이런 걸 달아서 써도 밤에 쓰고도 남기 때문에 25600이 나오면 정말 단렌즈 뿐만이 아니라 줌렌즈를 가지고 다녀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스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루머가 하나 있는데, 소니의 FX50이라는 바디가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네이밍 상으로 보면은 FX3가 크롭 바디로 나올 때 FX30으로 나왔잖아요. 뒤에 공 하나 붙여서. 그래서 FX50이 뭔가 풀프레임 바디의 크롭 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루머에 따르면 FX6의 외형에 가깝게 나오고, 이제 슈퍼 35 크롭 바디, 마치 FX3를 크롭 바디로 만들어서 FX30이 나온 것처럼 FX6의 슈퍼 35mm 크롭 바디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외형도 FX6랑 가깝게 나오고 내장 ND 달려있고, 대신 이제 FX6에 없는 물리적인 손떨방이 달려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4K 120프레임까지 되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나올 거였으면은 FX60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FX50이라고 붙인 거 보면은 뭔가 FX6와는 좀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마 FX3가 FX30이 된 것처럼 외관 변화 거의 없이 크롭 바디만 달고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소니의 바디 루머는 요 정도,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이제 렌즈 같은 경우에는 2450 f2.8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2450 렌즈, 2470 GM2 화각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고 가볍게 만들겠죠. 아마 여행용 렌즈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240의 리뉴얼 버전인 것 같아요. 24200으로 나오는 대신에 이제 조리개 시작이 3.5가 아니라 f2.8부터 시작하는 24200, f2.8에서 f4.5 가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에 대한 루머가 있습니다. 둘 다 G렌즈고요. 그 다음은 캐논에 대한 루머인데 정말 오래된 떡밥이죠. 캐논의 가장 플래그십 바디 R1이 드디어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내년 올림픽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항상 이제 R3가 플래그십 바디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캐논은 항상 R3가 플래그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왔는데, R1이 아마 이제 캐논의 가장 미러리스 바디 중에 최상급 바디가 아닐까 이렇게 다들 추측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럴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루머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루머가 나온 게 R5 마크2가 또 내년에 출시 예정이잖아요. 이거랑 두 개가 듀얼 픽셀 AF를 넘어서서 쿼드 픽셀 AF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듀얼 픽셀 AF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쿼드 픽셀이라고 하니까 뭔가 최소한 4배는 좋아졌겠죠? 쿼드니까. 그래서 AF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진다. 소니급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더 좋아진다니까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보겠고요. R1은 이제 거의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R3의 고해상도 버전 느낌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잡다한 기능들 다 때려 박아 주겠죠. 그리고 고해상도인 만큼 6K가 아니라 8K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R1을 반 자르면 R5 마크2가 되지 않을까 라는 내피셜,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R5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루머에 따르면은 이제 4,500만, 6,000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스트를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게 채택됐는지는 검색해보니까 아직 안 나와 있고, 대신 이제 8K 60프레임 내장 녹화가 되고 4K 120프레임 그리고 2K 240프레임까지 될 거다라는 루머가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도 기존 E6NH 사이즈랑 같은데 이제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달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8K를 내장으로 돌리려면은 더 많아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R5C도 E6NH를 쓰는데 사실 8K를 돌리면은 60프레임은 찍지도 못하고 그냥 30프레임만 돌려도 한 30분도 촬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높은 용량을 달고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캐논에서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출시돼 가지고 저도 너무 갖고 싶고 또 인기가 많은 니콘의 레트로 스타일 카메라 ZF가 있잖아요. 캐논에서도 레트로 스타일의 카메라를 시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제 계속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 보는 거죠. 인기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레트로로 시장 조사를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상위 기종 4가지가 캐논의 QL17이랑 캐논 P 그리고 F1 그리고 AE1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AE1이랑 F1은 아는데 앞에 QL17이랑 P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QL17이랑 AE1이 가장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레트로 또 카메라 나오면 워낙 캐논 이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것도 아마 내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소식들 이게 다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파나소닉과 라이카 그리고 시그마, 최근에 이제 블랙매직까지 들어갔죠. L마운트 연합 소식은 이제 라이카 SL3가 24년 초에 Q3, 얼마 전에 출시된 Q3와 똑같은 센서를 달고 나올 거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뭐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8K 센서고 또 Q3가 위상차가 들어가서 AF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나와도 사서 사용하실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SL2S를 한동안 쓰다가 내치긴 했지만 색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SL3도 아마 뭐 나오면 비싸서 사진 못하겠지만 조금 관심이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파나소닉 S1R, 그러니까 고해상도 버전이죠. 소니로 치면은 알파7R 버전 같은 이제 S1R 후속 버전인 S2R이 내년 24년 하반기에 나올 거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 하반기로 된 이유는 아마 S2H라던가 S1H 마크2 같은 비디오 바디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신떡밥이라서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S1H 마크2 후속 버전이 내장 ND를 달고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파나소닉 2세대 바디들은 위상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AF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올해 S1 마크2나 S1H 마크2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미러리스가 내장 ND를 달고 나온 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파나소닉에서도 원래 만들던 에바1이라던가 이런 캐논 C200, C300 같은 폼팩터에 바디가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바디를 내기보다 시네캠을 내기보다는 최상급 미러리스를 시네캠 라인으로 올려버리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장 ND를 달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떡밥은 오래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에는 루머를 찾아보니까 뭐 루머가 없고 그냥 24년에 Z 시리즈 바디 2개가 출시가 될 거다 정도인 것 같아요. Z6와 Z7의 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루머는 요 정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온 것 같고, 뭐 자잘한 루머들이 더 있었지만 신빙성이 너무 낮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여담이지만 저희도 이제 루머는 아니고 실제로 출시 예정인 소니의 이제 시네마 카메라 브라노라는 게 나오죠. 아마 새끼 베니스처럼 나오는 건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식을 접해서 아실 거예요. 저희도 그걸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김 감독님, 김비디오님이랑 같이 저희 덕션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니의 시네마 라인의 색감이나 또 DR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뭐 제 채널에도 올라오고 김비디오님 채널에도 올라오고 할 것 같은데 조만간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라디오 컨텐츠니까 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지난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댓글 보는 재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IL님 제가 FX30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 밑에 이제 모니터 앤 컨트롤 앱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이 무선 송신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이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쓰기에 너무 좋아서 리뷰하면서 사실 처음 써봤는데 그 뒤로 적극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무선 송수신기를 대체하긴 힘듭니다, 솔직히. 그 외장으로 달아서 쓰는 엑소인 시네라던가 테라덱 이런 것들을 쓰는 거랑은 당연히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끊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 5m에서 10m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개인이 쓰기에 나쁘지 않은 정도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멀리서 중요할 때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당연히 이제 아쉽습니다. 블루투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쓰거나 유튜브 용도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그걸 무선 송신기를 대체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GV-E1이 풀프레임이라 다른 렌즈랑 같이 운영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발열에 예민하고 쿨러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FX3 서브 바디로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크롭 바디 렌즈를 사기에는 돈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뷰티 촬영을 가끔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GV1을 구매하려다가 확 끌리네요.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후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저도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FX3 저희 덕션에서는 김비디오님이랑 같이 또 얼마 전에 컨텐츠를 했었는데 FX6 2대랑 3 2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9도 한 대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 리뷰를 하면서 3 한 대를 팔고 30을 샀어요. 왜냐면은 뭐 물론 6 2대와 FX3 2대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FX30이 가지는 이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크롭 바디라서 심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사용하기에 좋은 세컨드 ISO 2500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좋았고, 그리고 확실히 화소수가 높아서 크롭할 때 화질에 더 유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FX3랑 30 중에 뭐 살래? 라고 물으면 당연히 3를 사겠지만 3를 가지고 있고 6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3를 2대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대는 FX3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 촬영하고 뭐 심도가 크게 필요 없는 이런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30을 좀 적극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촬영하시고 하실 거면은 FX3 바디의 서브로 FX30을 구매하는 거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예나 0205님 FX30 정도면 G캠도 쌉 가능인 것 같은데 라고 써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FX30이 진짜 G캠용이죠. 크롭 바디니까 광각보다는 망원에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듀얼 베이스 ISO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두워도 촬영이 가능하고, 사실 직캠 같은 것들은 조명을 많이 때리는 촬영장이 많기 때문에 막 엄청난 듀얼 베이스 세컨드 ISO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FX30 정도면은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망원의 이점도 가지고 가면서 크롭 칠 일 많을 때 화소수가 FX3보다 많아서 유리하기 때문에 정말 직캠용으로는 딱인 바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르센 리핑님께서 빤찌님 잘 보고 갑니다. 혹시 ND 필터는 어느 제품 사용하시나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ND 필터 뭘 사용하는지. 근데 이제 저희 김비디오님이랑 저랑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제품들을 써봤어요, ND 필터. 근데 내장 ND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FX3나 뭐 캐논의 R5, R5C 그리고 R3 이런 걸 쓸 때 또 ND가 필요하잖아요. 벤로사에 IR 컷 기능이 있는 가변 ND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하나는 2에서 500, 하나는 4에서 1000 이렇게 있는 가변 ND 필터. 가격은 아마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ND 필터가 무한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꽤 있는데 얘는 이제 양 끝단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안 보고도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거를 확인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IR 컷 기능이 있어서 IR 폴루션이라는 그 취약점이 있는 BMPCC에서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 틀어짐도 제가 써본 바로는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고, 가변 ND 필터를 쓰면은 색이 틀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후반에서 약간 잡을 각오를 하고 써야 되고, 당연히 끝단까지 다 밀어서 쓰면은 색이 더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거의 앞쪽에서 쓰는 버릇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쓸 게 아니라 뭐 조리개나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댓글까지 다 읽어봤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끔씩 하는 이제 라디오 컨텐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해주시니까 종종 들고 오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요즘에 댓글 보는 재미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도 뭐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뭐 다양한 루머에 관한 의견도 좋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또 확인을 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 뿅.